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5년 8월 3일입니다. 그리고 일요일이죠. 자, 오늘은 제 눈에 띈 몇 가지 제목을 하나를 삼긴 했습니다만은 몇 가지 제 채널에서 이야기하는 뭐 신호나 조짐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또 어떻게 보다 보면은 이제 채널을 계속 보시는 분들이라면은 약간 기존의 채널에서 가지고 오고 있는 어떤 틀에 기반을 두고 뭐 연습 문제 풀이 이런 식으로 좀 접근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제목은 일론 머스크가 삼성에다가 큰 계약을 준 것 같다, 그런 기사를 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게 뭐와 상관이 있을까? 지금 쭉 채널에서 이야기하는 거하고 여러분도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연습 문제 풀이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제시하는 게 정답이 아닐 수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생각의 틀을 한 번 더 맞춰보시는데 오류가 있든 그렇지 않든 도움은 되실 거라고 봅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의 중국 정책과 상관이 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신호들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반도체는 AI의 등장으로 인해서 향후 어떤 새로운 단계로 훌쩍 넘어가게 돼 있어요. 자, 그 과정에서 미국은 반도체는 절대 포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힘만으로 시장 장악력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파트너가 필요한 것이죠. 조선업에 있어서 미국의 조선업을 살린다? 저는 이것은 조금 과한 이야기라고 보지만 최소한 미국이 필요한 함선의 수요를 지금도 이미 상선을 전부 다 외국에서 만들고 있는 것이고, 군함의 수요가 이제 짧은 기간에 뭐 수백조 원씩 수요가 발생한 거지 않습니까? 그걸 한국 없이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미국이. 그 외에 제가 좀 말씀드리는 것처럼 다른 분야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세상 돌아보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태까지 진행되어 생각의 틀을 확인하고 다지는 부분이 있다. 그러므로 인해서 미래의 방향을 제시하는 거, 혼란한 신호들이 여러 가지가 섞여서 나왔을 때 그 중에서 어떤 것이 믿을 만한 또는 중요한 신호인 것을 판가름하는 데 도움이 되죠. 토대를 다진다는 것은. 자, 그런 걸 통해서 연습 문제 풀이라고 말씀드린 것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예, 평소보다 조금 추론이 많다, 이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걸로 좀 시작을 하고 싶더라고요. 이게 며칠 전에 있었던 청와대 대통령실에서 뭐 장관들 임명장 줄 때 가족들이 사진을 하고 같이 찍었어요. 이게 아마 문재인 때부터 이걸 좀 시작했던 것 같은데, 제가 이게 보시면은 오른쪽에서 네 분의 여성인데 오른쪽에서 두 번째 있는 양반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에요. 그 옆에 그 어머니, 제일 왼쪽에 계신 분은 제가 추정하기에는 언니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일 오른쪽에 있는 젊은 여성은 국세청장의 딸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기본적으로는 배우자랑 같이 오는 게 기본 틀인데, 이런 구성으로 왔다라는 것은 그들의 가정이 소위 지금 이미 많이 붕괴된 전형적인 가정의 틀이 아니다. 심하게 말하면 결손 가정이다. 과거에 많이 쓰는 표현이 있죠. 이런 건데, 제가 이것을 첫 장으로 보여드리고 싶었던 이유는, 여기 보면 뜬데없이 제가 하얀 글씨로 K-팝 데몬 헌터스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왜냐? 그 K-팝 데몬 헌터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혼문을 깬다. 이때까지 선과 악의 경계, 그것을 지켜왔죠. 헌트릭스가. 그렇지만 그 헌트릭스 새 여성의 리더가 그 부모 때문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마귀의 신호가 몸에 있다. 그게 몸에 나타나는 흔적이죠. 이렇게 영어로 패턴이라는 거. 그러면서 혼문을 새로 지금에 있는 혼문을 교체한다. 깨고 훨씬 포용력이 있는 혼문으로 새로 만든다. 즉 선악의 기준이 바뀌며 그 구성원들이 옛날처럼 순혈주의가 아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왜? 그게 허상이라는 것을 지금 연출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감독이. 우리는 순혈 하는데 그 순혈에 부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 가치를 부여잡고 있어요. 그 가치에 압박을 받고 있죠.
여러분 40대 넘으신 분들도 그런 틀 속에서 많이 자라셨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한 것을 먼저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그런 기준 어느 정도에서는 필요하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니라 좀 더 포용적으로 그런 다름을 인정하고 그런 다름이 모인 새로운 그룹에서는 성과 악의 기준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기본 틀은 변하지 않겠지만 사소하게 개입되어 있는 많은 것들이 아마 폐기돼야 되고 수정돼야 될 거예요. 저는 그 신호를 이렇게 보여줘야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가정의 어떤 부분들을 노출시키는 거거든요. 그것이 부끄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대의에 동의하는 한. 그리고 당신들도 대부분 이렇지 않아요? 당신들 개인이나 가정에서도 100% 완벽한 집이 있습니까? 없지요. 완벽한 개인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앞으로 가는 겁니다. 제가 오늘 산에 갔는데 긴 계단이 있었습니다. 그 계단에 지겨울까봐 계단 3개마다 하나씩을 붙여놨더라고요. 이런 게 기억이 나네요. 좋았던 기억은 추억이고 아팠던 기억은 경험이다. 예. 그런 것들이 뒤죽박죽 섞여 있어야지 앞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가 항상 활시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계절이 있는 나라가 세상을 리드하는 것입니다. 예. 기후가 일정하면은 변화가 없어요. 그것은 사람도 그 기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반응, 어떤 대처하는 반응이 되게 사람도 덜 역동적인 거죠. 빠리빠리하지도 않고. 자, 오늘 또 하나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빠르다의 어원이 뭘까? 이 바르다라고 누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바르다를 강하게 발음하면 빠르다잖아요. 바르다, 바른 손, 바른 일, 맞죠? 즉 빨리 하는 것이 바른 것입니다. 자, 그것이 만약 사실이라면은 우리 조상들의 경험 속에 과연 뭐가 있었는지. 빨리 하는 것이 바른 것이니까. 지금 빨리 하는 건 대단하거든요. 자, 어쨌거나 그게 좋은 특질이든 나쁜 특질이든지 간에 우리가 한때 그것을 엄청나게 중요하게 여겨왔고 지금도 그 흔적이 엄청나게 남아있고 그 빠름을 추구하는 입장에서는 허점이 항상 있죠. 그것은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지금 빠르게 변하는 이 세상에 우리의 빠름은 상당히 장점으로 작용된다. 이런 것이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특질과 세상의 특질이 맞을 때 좋은 일이 생기죠. 그래서 여러분도 사주 명리학에 보면은 우리 완벽한 사주가 없어요. 그죠? 예. 그래서 10년 단위로 대운이라는 것을 봅니다. 자, 나와 세상의 흐름이 때가 딱 맞을 때 서로 부족한 것을 서로 상쇄시키고 상승 효과가 날 때가 대운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 것들이 주르륵 생각이 났어요. 이런 걸 노출시키는 거, 다양함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즉 그것은 진정한 에너지를 보여주겠다. 자, 이런 개개인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저만 해도 이게 시선이 가거든요. 제가 중소기업 벤처기업부 장관이 누군지 몰랐어요. 이걸 보니까 아는 겁니다. 나를 드러내고 한 개인이 올라서는 겁니다. 자, 대통령에 비하면 이 장관들은 대통령이 양이고 장관들은 음이에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로 이게 차근차근 내려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세상의 변화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제일 빠르다고 봅니다. 누구도 이거를 지적하지 않지만. 자,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양에서 음으로 가는 세상에 있어서의 조상들이 이야기한, 선배들이 이야기한 그 부분의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단지 여자 대통령이 나온다, 남자 같은 여자가 나온다, 이런 건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삶도 어떻게 바뀌어야 될 것인가, 우리 행복과 목표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설정돼야 될 것인가, 우리도 변화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계속. 이번에는 대박으로 변하는 거니까 인류사적 변화에 정점을 치닫고 있으니까 지금 정점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예. 자, 이게 보고 오늘 이제 주제를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테슬라가 TSMC를 버리고 삼성전자와 손잡은 이유, 이거 사실관계 파악해 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테슬라가 삼성에게 큰 계약을 줬고 그것이 첫 번째 계약은 아닐 거라는 말에서는 정도의 내용은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테슬라는 지금 일론 머스크는 지금 트럼프랑 쫑이 났잖아요. 자, 이게 제가 기억하는 게 맞다면 틀릴 수 있습니다.
이번에 계약한 게 아마 자율주행 이런 거 관련된 내용이라고 봐지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테슬라가 확실히 혁신성이 좀 떨어졌구나, 더 이상의 새로운 아이디어가 안 나오고 있구나. 그것은 기본적으로 AI와 인공지능과 동일한 거예요. 그 큰 틀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향후 자기는 그냥 전기차로 가면서 거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 자율주행을 더 붙인다. 세상은 이미 더 포괄적으로 바뀌어 있는데, 어쨌거나 이걸 맞다고 봅시다. TSMC를 버렸다. 이 부분이 이제 제가 눈이 가는 거거든요. 예. 자, 말씀드린 것처럼 테슬라는 깨졌습니다. 트럼프하고. 제가 추정컨대는,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진행하는 여러 가지 비즈니스들을 봤을 때 혁신성이 떨어졌고, 쏘는 로켓도 계속 실패하고 있죠. 다른 사업 아이템이 없었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성공할 수 있고 부각할 수 있게 가장 큰 기여를 해준 게 일기 트럼프입니다. 전 세계에 아직 덜 성숙된 기술인 전기차를 관철시켰죠. 네. 그렇지만 이번에 그래서 트럼프가 일론 머스크가 열심히 도왔다, 트럼프를. 그런데 트럼프가 미국의 미래를 맡길 만큼 새로운 아이디어가 머스크에게서는 없었다. 그게 제 판단입니다. 그런데 머스크가 결별한 이유는, 머스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는 일에 미국 정부의 지난번 전기차 때처럼 획기적인 지원을 바라지 않았나. 그게 깨진 기본 이유이지 않느냐.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난 중국으로 간다, 중국을 환영한다,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던 거거든요. 예. 그런데 TSMC하고 결별을 해. 지금 상황에서 TSMC랑 중국을 진짜 고려한다면 TSMC랑 결별하면 안 되거든요. 네. 자, 결국은 일론 머스크도 이런 식으로 좀 무너지는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이런 거 한번 봅시다. 이 6월 3일 이 기사가 났을 때 제가 눈여겨봤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TSMC를 무시했다, 버렸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을 보고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쿠마모토, 일본의 규슈의 쿠마모토입니다. 쿠마모토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쿠마는 일본말로 우리말로도 그렇죠. 고마입니다. 고마는 고구려의 옛 이름이에요. 고구려하고 백제가 뿌리가 같다는 건 아실 겁니다. 예, 부여로부터 나온 거죠. 그래서 그들의 수도를 지금 우리가 서울이라고 부르는 것의 별칭이 고마였답니다. 고마로 불렀다고 해요. 예, 그래서 웅진도 보면 곰나루죠. 예, 곰이 신성시됐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모토는 뭐냐면, 일본 할 때 본자 있잖아요. 본 그것을 모토라고 하거든요. 이것도 우리 그거랑 비슷해요. 두부 한 모 할 때, 모타리,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경상도 사투리에 보면 모타리. 그래서 모를 아마 밑에 받침을 넣는다 그러면 티귿 받침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감히 합니다. 정방향으로 되는 단단한 거, 그게 본진이라는 뜻이라고 사용된다는 거죠. 성체 같잖아요. 두부 한 모, 지금 모를 거기서밖에 안 쓰지만, 모퉁이, 모서리, 그리고 모타리, 경상도에서 그렇게 쓰거든요. 모타리. 예, 그게 기본 할 때 본자라는 것입니다. 일본이 뭡니까? 해 본진이라는 거예요. 구마모토는 뭐야? 곰의 본진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떠오르는 해하고 곰이 신성시됐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왜 그것을 자기들이 본진이라는 것을 억지로 강조하냐, 이름에. 그것은 그들의 주류 세력이 한반도에서 밀려 나왔을 때 한반도 세력과 같이 공유하면서 숭상했던 대상이 떠오르는 해와 곰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반도의 남은 세력은 그것을 숭상하긴 했지만 세월에 맡겼어요. 그렇지만 일본은 거기다가 본자를 붙였다는 겁니다. 모토를 각을 딱 잡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자기들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강조하는 과정에서 일본이라는 국호가 나왔고, 구마모토라는 국호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만큼 한반도 세력에 대해서 열패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지금 확인하는 시점에 도달했거든요. 한때 몇십 년간 반짝했다가, 한 100년간 반짝했다가. 그래서 일본의 진짜 주도층은 지금, 이게 원래대로 다시 돌아가는구나. 우리 한계를, 우리의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밖에
여기까지인 모양이다. 이런 생각을 좀 감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첫 번째 공장을 건설할 때 저는 상당히 의아했습니다. 왜냐, TSMC가 바이든이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미국에 뭘 하려고 했지만 잘 안 됐어요. 인텔 막 부축했지만 한 5조, 한 10조 가까이 들어서 부축했지만 그 돈만 다 날렸습니다. 인텔 다시 부흥한다고 날라갔잖아요. 자, 그 과정에 TSMC도 날라갔고 삼성도 미국에 투자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지만 허지부지 됐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딱 사업을 할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저 이번에 조선업도 마찬가지라고 보는 거예요. 한화가 가서 어떤 상징적으로 그쪽에 조선소를 했지만 지금 우리 조선소에도 외국 인력들 엄청나게 들어와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노동 집약적 사업이에요, 이게. 근데 미국 노동자들이 배를 만들겠습니까? 몇십 년간 손 놓고 있다가 더더욱 안 됩니다. 경쟁력이 없습니다. TSMC가 경험했던 것도 그거예요. 자, 그런데 그거에 대안으로 일본의 구마모토에다 지었어요. 지진도 많이 나는 거기다가. 이런 공장, 반도체 공장 지진 한번 나면 큰일은 여러분 아시죠? 자, 이것은 저는 그때 미국의 압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대만 해협을 사이에 두고 미국의 딥스테이시 군사적 긴장을 고조하면서 전쟁으로 갈 수도 있다. 거기다가 한국을 용병으로 쓰겠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TSMC라는 공장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게 분명히 있었어요. 포탄이 떨어질 수가 있다는 전제를 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지를 한국이 아니고 또는 한국에 있는 뭐 SK나 삼성 그 외 이런 데다가 기회를 준 게 아니고 일본에다가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반도체 산업이 전자 산업이 뒤떨어진 일본에다가 공장을 짓게 했다. 지금도 뭐 지진 난다, 해일 난다 말이 많은 그곳에다가 이것은 그 당시의 그림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일본의 기회가 그때 영향력을 강하게 행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시다가. 그래서 한미일 군사동맹, 미국의 핵심적인 기반이 반도체 제작을 해주는 기반인 TSMC를 일본으로 옮겨와서 대만에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일본에서 생산한 반도체로 미국 쪽은 계속 돌아간다. 서방은. 한국이 아니라. 저는 그런 컨셉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취소된 게 아니라 제가 물었거든요. AI한테 취소된 거냐? 취소된 건 아니고 연기됐다. 저는 여기서 이 취소와 연기는 다른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뉴스가 처음에 보도됐을 때 제가 아마 일본 언론을 통해서 본 것 같습니다. 당혹해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이기의 연기는 결국은 취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 삼성한테 기회를 줬으니까. 이것이 아마 삼성이나 우리 핵심 부에서는 알고 있다고 봅니다. 이 사안을. 자, 억지로 삼성한테 기회를 줘도 될 텐데 일부러 일본한테 가져갔다. 그렇죠? 그리고 한미일 동맹을 한다. 군사동맹을. 그러니까 중국과 대만 해협을 두고 한판 벌인다. 일본이 귀한 존재인데 2인자고 그것이 일본이 원하는 바였죠. 아베 때부터. 그래서 기시다가 상당히 기치를 올렸다고 봅니다. 이때. 이 모든 것은 윤석열이 있을 때 윤석열이 이런 걸 다 수긍해 줬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한국은 내 말을 듣는다. 한국은 우리 미치다. 이런 게 확실했었죠. 그런데 그 입장이 금년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바뀐 겁니다. 대만에 문제가 생기면 지금은 전쟁할 입장은 아니에요. 그 뒤에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이미 들으셨던 내용이고 대만에 문제가 생겨서 전쟁이든 다른 정치적 이유로든지 간에 중국의 영향력이 행사돼서 TSMC는 기본적으로 중국하고 손을 잡고 싶어하는 그런 의향이 세요. 제가 보기에는 그 창업주가 자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일본이 대안이 아니고 모든 상황에서 모든 여건에서 훨씬 더 조건이 성숙되어 있는 한국으로 넘어갔다는 겁니다. 지금 이게. 예. 조선업을 우리한테 맡긴 거, 일본을 맡긴 게 아니고 일본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요. 조선업. 우리나라에 맡긴 거고 조선업을 그처럼 향후 TSMC가 중국 측에 붙거나 아니면 폭탄을 맞게 된다면은 그것은 그 역할을 한국에 있는 반도체 회사들이 해줘라. 즉 이것은 한국은 튼튼하게 남아 있을 것이다. 한반도는 미래에. 지금 북핵 문제 그렇게 시끄러운데 해결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미 진행되어 오던 여러 가지의 핵심타를 맞은 거예요. 6월 달에 이게 이미 작년에 결정됐습니다. 제가 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영원히 안 될 가능성이 높다. 예, 이것 또한 일본 상층부에 주는 메시지는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저의 해석은 그렇습니다. 제 해석을 기반으로 그걸 비판하는 과정에서 다른 대안을 찾아보셔도 돼요. 아니면 아예 사실관계가 다른 걸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신호로 파악하기에는 그렇게 읽힙니다. 자, 그래서 그때 예전에 한번 소개드렸던 건데 이것도 아마 그때 6월달 정도에 나왔던 거예요. 여기 보면은 미국에서 전기차 세액 공제 없앤 미국, 전기차 희망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왜? 미국이 더 이상 경쟁력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포기했느냐 그러면 중국이 옹창 전 세계 전기차를 다 먹는데 그건 아니죠.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 수소차를 당연히 지난번에 전기차 밀듯이 밀 것이다. 그때 전기차 밀 때는 앨런 머스크가 있어서 미국이 했지만 제조업이 그 사회 상황이 엄청나게 나빠졌다. 5년 지나서. 지금은 미국이 할 수 없는 부분을 한국이란 대체제를 사용해서 한다. 그것이 미국에서 하는 것보다 골백번 낫다. 그래서 기술 투자, 자본 투자가 한국에서 발생해야 되고 그래서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남북 교류가 돼야 된다. 그러면은 단가란 면에서도 중국 제품이 따라올 수가 없다. 이 이야기를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반도체 지원을 확대한다. 반도체는 우리가 조금 노력하면 계속 따먹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핵심은 AI잖아요. 그리고 미국의 칩을 생산해주고 있는 TSMC 많은 부분에 우리는 반도체 위주로 되어 있잖아요. 삼성을 비롯해서 우리 태세 전환이 강하게 바뀌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를 안 하고 있던 평택에 삼성전자 AI 수요 기술 자신감, 이 자신감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갑자기 밀어준다는 거예요. 선택을 받았다는 겁니다. 정치 전 세계 외교 지형이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지정학적으로 평택의 P5 재개 이 공장을 다시 짓기 시작한다는 이야기 같습니다. 이거 최소 수조에서 수십조 드는 그런 비즈니스 프로젝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것이랑 구마모토에 공장 연기했다라는 소식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나온 거예요. 제 기억이 맞다면.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일본 너희는 아니다. 한국이랑 한다. 한국이 새로운 대통령이 바뀌었고 원래대로 돌아간다. 그럼 이때까지 일본이 했던 게 전부 다 수포로 돌아갔다. 그러면서 계속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미국이 일본한테 뒤였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발생한 일에 대해서 도시락 싸들면서 말렸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 내에 윤석열 같은 세력을 계속 부추기면서 그걸 했었기 때문에 단속을 강하게 한다고 봅니다. 예. 여기에다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군사 전략, 중국을 막아서는 전략을 한 축을 그걸 당연히 일본이 가져가려고 그랬죠. 우리를 쫄병으로 삼으려고 했겠죠. 전쟁 나면 우리 군을 먼저 보내고. 그런데 미국이 이걸 쭉 관찰했잖아요. 일본한테 기회를 주겠습니까? 기회 절대 안 줍니다. 자기들 무기 팔아먹는 시장으로만 썼을 겁니다. 그리고 문재인 때 이야기했던 그 부분을 동의하게 됐을 겁니다. 트럼프가. 왜 일본이랑 같이 안 하려고 하는지 알겠다. 한미일 군사동맹 왜 안 하려고 하는지 알겠다. 나도 하기 싫다. 기존의 지배체제를 2차 세계대전 후 미국이 형성시켜놓은 그 지배체계를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겠다. 이런 결론에 도달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자, 이게 핵심이죠. 이때 결정 난 겁니다. 이때 9월 18일이니까 트럼프 등장하기 전인데, 대통령이 되기 전인데, 이때 이미 결정이 된 겁니다. 왜? 트럼프의 당선이 확실했다는 걸 이미 알았다는 거예요. 미국의 딥스테이시. 자, 그래서 대중국 외교적 협상과 경쟁의 동시 진행. 이때 대만 해협을 사이에 둔 군사적 긴장 고조는 날아간 겁니다. 한미일 동맹도 자동적으로 날아간 겁니다. 그래서 기시다가 날고겠죠. 분노로. 그래서 퇴임 한 달 앞두고 급하게 예정에도 없이 1박 2일로 하루치기로 당일치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을 만나고 갔죠. 그러면서 윤석열이 난폭하면 더 해졌습니다. 그게 9월, 10월 그랬어요. 그때 한참 대북 긴장 고조하고 있을 때, 그것이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일로 치달았죠. 그때 기시다가 단행한 부분이 컸고, 한미일 군사동맹이 와해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엄청난 고립감을 느꼈을 겁니다. 이겁니다. 동아태 차관보가 한 이야기, 협상과 경쟁의 동시 진행, 즉 전쟁을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마치고 중국과는 이런 경쟁을 하지 않는다. 군사력 긴장을 도발시킨다는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도발시켰던 그거의 연장선상이거든요. 자, 그래서 일본이 원했던 것은 한미일 군사동맹을 통해서 북한에 대해서 그런 긴장을 고조시키는 거. 다시 전쟁. 그것이 윤석열이 원했던 바고 기시다도 원했던 바예요. 미국의 딥스테이트도 크게 생각했던 부분이고 미국은 계속 주저 하고 있었죠. 왜냐? 바이든도 트럼프가 했던 일기 트럼프가 했던 그 북미 종전선언을 그대로 물려받았고 인정을 했거든요. 자, 그래서 왔다 갔다 그러면서도 또 동시에 딥스테이트의 영향에 따라서 영향하에 우크라이나전도 시작을 했기 때문에 되게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였어요. 한반도에서. 그래서 기시다가 치고 나간 거예요. 근데 윤석열하고 딱 자석처럼 붙으니까 판을 뒤집으려고 했던 거죠. 트럼프가 밀어붙였고 바이든의 우유부단함 끝에 결정이 계속 늦어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 아슬아슬한 순간이 지나갔다 이렇게 느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천운이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예. 자, 거기서 트럼프가 그 과정에서 이때 총 맞아 죽었을 수도 있어요. 딱 유세하는 과정에서 이재명이 목에 칼 맞았을 때도 이 언저리였을 거예요. 그거 잘못 조금만 옆으로 찔렸으면 가는 겁니다. 그럼 지금 전혀 다른 상황이에요. 네, 지금은 하늘의 힘이 상당히 세다. 사람들이 노력한 것과 하늘의 타이밍이 맞다. 흐름이. 예, 사주로 이야기하자면 대운이다. 예, 대운이 왔다.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진짜 조심해야 된다. 신중하고 진짜 진실되게 해야 된다. 예, 가장 필요한 것이 뭔지 골라내고 거기다 힘을 모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 증거가 뭡니까? 작년 9월달에 나왔던 이야기지만 미국은 지금 중국하고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지 않으려고 해요. 대만 해협을 통해서. 그래서 이겁니다. 며칠 전에 소개해드렸던 대만 총통이 중남미 순방한다는 핑계로 대만이 중남미 간다 했을 때는 미국을 경유해서 가야 됩니다. 비행기 한번 갈아타고 가든지 쉬었다 가든지 간에. 그래서 미국을 오고 싶었는데 미국이 그걸 거부한 것입니다. 이것이 중국의 압박에 굴복한 건 아닙니다. 트럼프는 중국을 다른 방식으로 경쟁하고 싶어해요. 그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 방어 전략의 핵심은 한반도의 소통에 있고 그걸 통해서 바깥으로 보기에는 소통된 한반도가 푸틴에게 훨씬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게. 그래서 중국이 부인하지 못하는 차원에서 푸틴이 이것을 해양 세력과 연결하는 루트로 쓰겠다. 그리고 생산 기지화한다. 한국의 높은 기술, 북한에는 생산 기지, 문화산업 이런 것들이 한국을 기준으로 아래 위로 퍼져나간다. 그것에 대해서 시진핑은 아무 할 말이 없다. 그것이 대만 해협에서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한판 벌이는 것보다는 골백번 나은 방법이다. 당연하죠. 트럼프는 합리적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여준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중국이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특히 TSMC의 성향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의 중국을 어떻게 보면 인정해 주는 건 셈이 되는 거거든요. 더 이상 뭐 무기를 제공한다든지 미국의 높은 순회가 대만을 방문한다든지 이런 일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예. 자, 그렇게 되면 TSMC가 정치적으로 중국의 영향력 하에 들 수가 있기 때문에 미국은 TSMC 두 번째 일본 구마모토에다가 TSMC 공장을 지으려고 했던 것처럼 대안을 마련해야 돼요. 거기 새로운 공장을 만드는 것보다 기존의 삼성이라는 또는 SK라는 큰 반도체 플레이어가 있는 한국에다가 그걸 맡기는 게 당연히 나은 거죠. 즉 배팅을 한국에 확실하게 해주는 거예요. 일본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 의혹을 가지고 있고 미래의 파트너가 아니다. 미국의 계획에 이 판단이 섰다고 보는 것입니다. 예. 자, 그와 같은 시기에 삼성전자는 투자를 발표했다. 이겁니다. 자, 그때 나오죠. 그때 같은 날이에요. 작년 9월 달에 미국이 아시아 나토 제안을 거절했다. 북한하고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마치고 종전선언을 한다. 일본의 이해관계와 정반대되는 내용들을 결정을 계속했죠. 그래서 시게루 이시바가 이런 이야기까지 했죠. 그때는 국방장관이었지만
우리 핵무장할 수도 있다 이런 희한한 소리 했다가 아마 여러 대 더 맞았을 겁니다. 미국한테부터. 미국은 그래서 이런 발언들을 통해서 아주 일본을 우려하고 있을 거예요. 챙겨보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랑 윤석열이 말을 맞추고 있었다. 윤석열이 일본의 말을 추종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했을 거예요. 네. 자, 이런 내용도 한번 볼까요? 어제 오늘 났는데 이미 사람들 많이 놀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휴전 요구를 거부했다. 푸틴이. 그리고 계속 압박을 하면은 러시아에서는 자동적으로 핵전쟁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런 걸 메드베데프가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뭐라고 할까? 우크라이나전이 진행되는 동안 여러 쪽에서의 압박이 들어갔을 때 메드베데프가 여러 번 한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번 활용된 트럼프식의 블러핑이라고 봅니다. 지금 이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자, 그때까지도 세상의 여론과 그 여론에 따라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특히 자본가 그룹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떤 대안을 모색하지 못하게 계속 연막탄을 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체가 안 보이게. 예. 그것은 이미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트럼프는 되게 중요한 이야기도 하고, 덜 중요한 이야기도 하고, 블러핑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과장도 하고 그러지만, 쭉 지켜보시면은, 그가 이게 사실이구나라고 분명히 뒤에 뼈대가 있습니다. 이런 말도 했었죠. 미군 주둔비 9배 내라. 100억 달러 내라. 지금보다 9배 늘어나는 금액입니다. 근데 지금 관세 협상 다 했는데, 관세에 이어 총공세, 주둔비 올렸다는 이야기 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아닙니다. 예, 훨씬 우리한테 관대하게 할 것이고 우리가 미국에 투자하는 많은 돈도 사실은 미국과 한국이 합작하는 용도로 쓰일 것이고 그것이 한국 땅에서 벌어질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보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푸틴이 한 이야기를 계속 생각하게 되거든요. 트럼프에 대해서 평가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되게 똑똑한 사람이다. 그리고 독특하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적나라하게 아무 부끄럼 없이 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스타일이다. 근데 미국은 그럴 수 있는 나라다. 그런 나라의 대통령이다. 그것입니다. 자신의 입장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어떤 때는 거짓말, 압박, 협박, 그렇지만 하고 싶은 이야기는 꾸준히 계속 하죠. 예를 들어서 김정은 만난다는 이야기, 우크라이나전 끝낸다는 이야기, 그걸 언론에서 핵심적으로 조명해주지 않잖아요. 그걸로 썰을 풀어주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그걸 또 트럼프가 알아요. 거기에 대해서 원통하고 불안해하지, 복장 퇴조하지도 않아요. 나중에 내가 말했었잖아라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게끔 이런 몰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같이 헝클어진 세상, 옳고 그름이 완전히 뒤죽박죽이 된 세상에서는 트럼프 같은 방식이 해결책일지 몰라요. 이런 인간이 하나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네. 푸틴이 그 점을 높이 평가한다는 거예요. 예. 그 중에서 우리가 하는 일은 무엇이냐? 문재인, 그리고 이재명이 하는 것은 미국이 바라는 바를 강력하게 행동으로서 빠르게, 그리고 바르게. 미국이 손쩍 내밀면 그거 이상으로 손에 쥐어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지금 주인공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한 것이고 일본에 대해서는 배신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트럼프가. 예. 자, 또 이런 기사를 한번 볼까요? 자, 어젠가요? 예. 민주당 그 전당대회 일산 킨텍스에서 정청래 대표가 당선이 됐는데 거기에 이제 축하 메시지로 이재명이 이제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이 나왔는데 문재인이 이제 이전 대통령이 그런 축사를 하는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지금 보도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재인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 이제 여러분하고 공유를 하고 싶은 부분, 어떤 신호라는 부분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것도 제가 인용드렸던 부분도 이런 게 있었죠.
우크라이나 전 협상보다 북미 종전 협상이 더 빨리 진행될 수도 있다. 문재인이 한 말입니다. 몇 달 전인가요? 예. 왜냐? 양쪽은 약속이 다 돼 있고 조건이 다 맞춰져 있었으니까. 예, 그 조건 뭐 크게 바뀐 건 없으니까. 지금 우크라이나전 같은 경우는 아주 복잡한 부분이다. 양상이. 그래서 협상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거기에 관여했기 때문에 트럼프 일기 때 중재를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다시 자꾸 인용을 하게 되는 것이고 왜 그런 이야기를 언론에서 보도를 하고 확대 생산을 왜 안 해줘요? 아니 문재인이 뭐 대북 대화가 재개되면 특사로서 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도 가끔 하잖아요.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지 않아요. 이재명 정부의 정책적인 목표가 뭘까? 트럼프가 여러 번에 걸쳐서 보도가 되기로도 여러 번 보도가 된 김정은과 이야기하겠다. 그 목표가 뭔가? 트럼프 일기에서 하려고 했던 게 뭔가? 북미 종전선언이지 않느냐? 바이든도 북미 종전선언을 하려고 했다. 그것을 메꾸지 않는 거예요. 그 중요한 사안들을 언급하고 인정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세상 일을 전문가든지 언론이든지 세상 일을 예측하고 세상 사람들한테 미래에 대해서 적절한 방법, 길을 제시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전부 거짓말밖에 안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한다. 자, 그런 것도 이런 SNS나 이런 유튜브 같은 이제 틀이 생겼기 때문에 뭐 10,000명이나 20,000명이나 좀 되시는 분이 이런 이야기까지 이제 들으실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왜?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니까요. 그들이 한번 전달해 놓고 두 번 다시 써먹지 않는 거니까요.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들을. 자, 그래서 문재인의 이 이야기는 눈이 간다는 겁니다. 힘을 보태며 함께 하겠다. 자기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문재인이라는 사람의 스타일을 봤을 때 이 사람은 제가 봤을 때는 대통령직을 제일 힘들게 한 사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노무현이나 이재명은 대통령이 하고 싶은 사람이었었어요. 대통령이 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근데 문재인은 절대 대통령이 하고 싶어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그래서 문재인의 자서전의 이름이 운명. 어떻게 엮였기 때문에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억지로 한 거거든요. 제가 봐서는. 자, 그렇기 때문에 고통을 많이 받았다고 보는데 윤석열이 그렇게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면서 시작했고 이재명을 살펴본 거 이상으로 문재인을 뒤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 나왔잖아요. 아무것도 안 나왔잖아요. 이재명의 그 사소한 것도 나오지 않았잖아요. 윤석열이 봐줬을까요, 문재인을? 절대 아닙니다. 퇴임 때 지지율이 40%였었어요. 최고 지지율입니다, 역대. 예. 자, 그런 거가 나서기 싫어하는 스타일이에요. 기본적으로는 힘을 보태며 함께 하겠다. 자기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할 일이 생길 것 같다는 거예요. 왜냐? 사실은 이재명이 민주당의 근거가 없이 지지 세력이 없는 상태에서 굴러온 돌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검찰의 강력한 수사도 받고 민주당에 들어와가지고 좀 우왕좌왕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때 문재인이 이야기했습니다. 그 심판을 받아라. 국회의원 선거 나가라. 그리고 문재인이 영향력을 미치던 세력들이 이재명을 지지를 하지 않고서는 이재명이 지금의 자리에 오를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은 민주당의 자랑스러운 전통이라고 생각을 해요. 김대중이 자기하고 아무 인연이 없는 자기 밑에 자기만 쳐다보던 많은 인생을 시간을 들여서 김대중을 보필해 왔던 많은 사람들을 잘라버리고 노무현한테 기회를 줬던 거. 대통령이 절대 안 하려고 했던 문재인을 억지로 끌어들여서 그를 대통령을 하게 만들었던 노무현이 있었죠. 예. 그리고 당이 그동안 이제 그 수박 논란을 거치면서 당이 이제 사실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거거든요. 그래서 통증이 있고 고통이 있다는 것을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그건 자신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혼란은 기회예요, 항상. 그것을 내가 따먹느냐 못 따먹느냐, 나라고 떨어지느냐 기회를 발돋움하느냐는 것은 그들의 능력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이재명이 장악한 당 권력은 상당히 강하다고 봅니다. 문재인 노무현 때는 가지고 있지 못했어요. 조금씩 강해져 왔어요.
노무현 때보다 문재인이 높았지만은 문재인 때는 수박들의 영향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죠. 특히 국무총리 했던 그 친구. 자, 그를 밀어내면서 당에 뿌리가 없었던, 기반이 없었던 이재명이 자리를 잡게 해준 거죠. 문재인하고 뭐 인연이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선택을 한 거고 문재인을 따르던 세력들이 그를 지지하면서 구심점을 형성해서 한 거예요. 즉 나를 맡길 댐댐이를 보고 지지를 했다는 겁니다. 그게 제가 그래서 민주당의 자랑스러운 전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없어요, 이 세상에, 여러분. 네. 우리 정치는 살아있어요. 아직은 싱싱해요. 네, 우리의 나라 전체도 싱싱합니다. 북한과 교류가 되면 한 번 더 싱싱해질 거예요. 그럼 전 세계가 어쩔 수 없을 거예요. 박수 치는 거 빼고는. 자, 그래서 여기서 이 말은 상당히 함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저는 이게 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왜? 지금 대북에 대한 어떤 미국의 입장이나 이런 것들은 문재인 쪽에서 모든 정보를 주지 않고서는 이재명이 기한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이미 이 부분은 많이 공개가 됐어요. 그렇지만 현재 김정은이 신뢰하는 사람은 문재인이고 트럼프가 신뢰하는 사람도 문재인입니다. 바이든이 신뢰하는 사람도 문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이 등판해야 될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네. 그 이야기를 했다고 보고 그 밑에 보면 이런 내용도 나오죠. 대한민국 1% 최강부대 해병특수수색대가 여단으로 확대된다. 자, 이것은 우리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한 축을 담당하겠다. 미국은 이렇게 이야기했죠. 일본하고 같이 해라. 아니다. 우리 혼자 해도 충분하다. 내가 보여줄게. 자, 그러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걱정이 되는 거죠. 한국하고 중국하고 일본하고 원한 관계가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한반도가 통일이 돼서 교류가 돼서 한반도가 힘이 세지면 일본을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고 일본은 되게 위축될 것 같다. 일본도 약한 나라가 아닌데 그럼 이 틀이 다 깨지는 거 아니냐? 아니다. 그렇지 않다. 우리 일본은 이웃으로 대접할 따름이다. 목숨 거는 일은 같이 못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미국도 그렇잖아요. 캐나다랑 멕시코랑 잘 지냅니까? 잘 못 지내시잖아요. 자, 그런 것들이 시초가 문재인 때 발생했고 그때 해병 특수수색들 예단으로 확대하는 부분 간부로 전부 다 간부를 충원해서 그 부분 문재인 때 결정했던 부분입니다. 전략기동군 이야기 나오고 그때 큰 틀은 다 맞춰진 거예요. 문제는 문재인 때 일을 한 것이고 이재명은 이제 그게 성과를 딸 시점이 돼 있어요. 자, 쭉 돌이키면은 김대중 때부터 연결돼 있어요. 거기서 쓸데없는 새들을 다 속아내고 알맹이들을 다 재충진된 겁니다. 그 알맹이들을 재충진될 수 있었던 이유는 능력과 사람을 기반을 두고 내 계파와 내 추종자 세력한테 불공정한 특혜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렇게 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요거는 그때 발생했던 일이다. 큰 틀에서. 자, 그런 틀에서 상당히 신중을 거듭하는 문재인 스타일에서 이 말은 북미 관계에 물꼬를 트는데 문재인이 등판할 수 있다. 그래서 이재명 뒤에 축하 영상이 올라온 것은 그 의도를 이재명도 알고 있는 것이고 당도 알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언론이 이야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예. 그리고 문재인이 그 이야기 분명하게 했습니다. 내란 끝나고 국회에 처음으로 와서 이전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한 것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은 다 감방가 있었잖아요. 아마 조사받거나. 와서 그 이야기 분명히 했습니다. 예. 북을 도발해서 전쟁을 유발하려고 했던 부분을 엄격히 조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 예. 그 부분이 북한과의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문재인도 알고 있다고 봅니다. 윤석열을 외환죄를 더 뒤질수록 북미 정전선언 그리고 그것을 중재하는 우리의 입장이 그리고 한국의 입장에 동조하는 미국의 입장이 좋아진다. 대화의 테이블이 만들어지는데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외환권은 확실히 뒤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뒤에 슬라이드가 몇 장이 있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오늘은 요 정도에서 마무리하고 제가 생각했던 뒤에 나머지 부분은 뭐 내일 정도에서 독립적으로 또 제목을 하나 따서 말씀을 드리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